일제강점기 어두운 역사를 지나 독립의 기쁨을 누린 1945년 8월 15일까지 조국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 그중 연해주 일대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가장 비극적인 이주 역사를 겪어야 했던 고려인. 낯선 이국 땅에서 나라를 잃고 고통받은 고려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지민입니다. 올해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데요. 노래 속에 담긴 우리 동포들의 삶과 그들의 외침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배순탁 음악 작가님 모셔볼까 합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음악평론가이자 음악작가인 배순탁이라고 하고요. 오늘 시간에는요, 일제강점기 때 항일 독립운동에 선봉해선 연해주 고려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제가 노래를 아주 유명한 거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좀 듣고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두만강 푸른 물에 너젓는 배사고 흘러간 그 옛날에 내 힘을 싣고 떠나던 그 배는 어디로 가소. 이 노래는 저에게는 조금 추억이 있는 곡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저희 친정 아빠께서 술 한잔 드시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정말 구슬프게 부르셨던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 맞죠? 네, 뭐 아마 비슷한 어떤 네. 슬픔을 가지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가수 김정구가 1938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탄생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는 게 있는지? 왠지 제목부터 눈물 젖은이잖아요. 그래서 슬픈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는데 이 곡의 작곡가가 이시우 씨잖아요. 네. 1935년에 두만강 근처에 여관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난데없이 어떤 한 여자분의 네.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대요. 여인의 정체가 바로 독립운동가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가 돼가지고요. 형무소에 있다는 전가를 받고서 두만강을 건너서 이렇게 오게 됐던 거죠. 형무소에 있는 남편을 보고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져서 울고 있었던 그런 사연일까요? 더욱 안타깝게도 아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몇 년 전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총살된 뒤였던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슬픔이 있었던 거고요. 마침 또 아내가 도착한 날이 네. 죽은 남편의 생일이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 사연을 들은 이시우가 구슬픈 선율에 눈물 젖은 두만강 이 곡을 작곡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이들이 바로 고려인, 러시아어로 까레이스키라고 부르는데요. 고려인 구전가요를 통해서 그들의 삶과 애환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월곡동에 조성된 고려인 마을. 오랜 기간 중앙아시아에 살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곳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 왔는데 예. 고려인 어디 거리 거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Геннадьевич, мне 29 лет, я с Украины. Бежал от войны, пересекал границу Украины с Польшей. И с Польши прилетел в Корею.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이 된 고려인의 입국을 도와준 고려인 마을은 국내 최대 고려인 거주지인데요. 저 시조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200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 이 마을에 7,000명 사람 고려인들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애들도 한 2,000명 정도 있고. 한국말은 서툴지만
우리의 동포인 고려인의 지난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광주 고려인 마을에 고려인 역사 유물을 전시한 월곡 고려인 문화관이 2021년 문을 열었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월곡 고려인 문화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려인 역사 지킴이 김병학 관장. 김병학 관장은 중앙아시아에서 25년간 체류하면서 고려인들의 역사 유물 12,000여 점을 수집했고 이를 전시하며 고려인의 삶과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중에 한 야코브라는 탁월한 이 작곡가, 지휘자, 그리고 트럼본 연주자가 계셨습니다. 그중 한 야코브 작곡가 특별전을 통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려인의 음악 예술을 만날 수 있는데요. 향년 78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고려인 음악 예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한 한 야코브 작곡가. 그가 남긴 업적 중 하나는 고려인 가요 수집입니다. 2004년 후반부터 2005년 봄까지 반년 이상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의 전 고려인 집성촌을 찾아다니면서 녹음 테이프 9개 분량의 앞뒤로 고려인 구전가요를 녹취를 해오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면 이게 아주 잊혀져 버리면 우리는 복원할 수가 없으니까 한 야코브 작곡가가 수집한 가요를 넘겨받아 가사의 편집과 교정 작업을 진행한 김병학 관장. 총 4년간의 작업을 통해 약 600여 곡을 모아 책으로 냈는데요. 그들의 노고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고려인 구전 가요가 보존되며 그들의 삶과 애환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고려인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불리는 구전 가요는 어떤 걸까? 고려인을 상징하는 노래, 대표적인 노래라면 노동요 씨를 활활 뿌려랍니다. 자신들의 그 미래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즐겁게 또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고, 노동요 씨를 활활 뿌려라에 담긴 고려인의 애환은 무엇일까? 삶의 터전을 버리고 중앙아시아로 온 고려인에게 소련 당국은 어떤 보상도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구를 짓고 추위와 배고픔에 맞서 처절하게 싸우며 살아남은 고려인. 이듬해 봄이 되자 척박한 소금 땅을 개간해 고이 간직해온 벽실을 심어 벼농사에 성공하는데요. 어느 민족보다 근면성실하고 농경에 우수했던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를 푸른 옥토로 변모시키며 빠르게 정착해 나갔습니다. 고려인의 그 슬픈 역사, 또 그러면서도 진취적이고 이 황무지에 버려져서도 억척스럽게 풀뿌리 같은 근성으로 그 살아난 어떤 개척정신, 이게 다 노래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비밀 경찰의 통제 속에 살아야만 했던 고려인. 이런 핍박 속에서도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했고 언젠간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을 담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구 삼천을 떠나서 수천리 타양에 산설고 물선 타양에 댁을 정하네. 섭섭한 생각만 고향뿐이요. 다만 생각나나니 정드신 친구라. 고려인들이 늘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뿌리에 대한 갈망, 근원에 대한 갈망. 그래서 고국과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 노래를 잊을 수가 없죠. 그런 심정이
160년 이주 역사에도 절절히 이렇게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것에서 우리의 깊은 뿌리를 공유하는 한민족이다.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고려인들이 고향을 떠나 살게 된 이유 중 하나를 이곳 월곡 고려인 문화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데요. 연해주 지방에서 강제 이주 이전에 1918년부터 22년 사이에 가장 치열하게 항일운동, 항일 무장투쟁이 전개가 되죠. 그때 이 고려인들이 어떻게 보면 고려인 전 민족적으로 어떻게 보면 항일투쟁에 헌신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경술국치 이후 연해주는 조선의 독립운동과 무장투쟁의 본거지가 되었는데요.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연해주로 망명하여 한평생 조국 해방을 위해 온몸을 바쳤습니다. 조선의 나폴레옹으로 불린 김경천 장군은 연해주에서 백마를 타고 전장을 누비며 일본군을 벌벌 떨게 했는데요. 전승을 기록하며 연해주 독립전쟁의 전설이 됩니다. 이렇게 연해주 지역을 근거지로 독립운동사에 족적을 남긴 영웅들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독립투사들까지 고려인 1세대는 모두 대한민국을 지킨 애국자입니다. 연해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위해 앞장섰던 고려인 선조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운 독립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보다 뜨겁게 항일 투쟁을 이끌었던 고려인에게 엄청난 비극이 닥치게 되죠. 그렇습니다. 1937년 18만 명의 고려인들이 연해주 극동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한 건데요. 이런 어떤 강제 이주는 해외 한인이 겪어야 했던 희생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비극적인 상처로 지금까지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는 그들만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인데요. 왜 고려인들은 낯선 땅에 버려져야 했을까요?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강제 이주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이한 2017년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1937년으로부터의 초상전이 열렸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의 삶을 사진작가와 영상작가가 한 달간 촬영해서 보여주는 전시회였는데요. 당시 전시 음악 작업을 맡은 그룹 놀이플라이의 정욱재. 그는 고려인들의 심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려 노력했는데요. 사진 작가와 영상 작가분이 그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쭉 사진과 영상을 제가 이제 메일로 받으면서 그 풍경들이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역사적인 그런 배경 그리고 품이 있었던 그런 가치를 좀 더 알아봐주면 좋지 않을까. 그게 또 뮤지션의 소명이고 좀 아티스트들의 해야 하는 그런 의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서. 작은 가방에 내 전부를 싣고 여기까지 왔네. 미처 담지 못한 기억들을 가슴에 묻었네. 고려인은 왜 삶의 터전을 잃고 낯선 땅에 버려졌을까? 1930년대 군부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전쟁 국가의 길로 들어선 일본. 소련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면서 매일같이 도발 사건을 일으킵니다.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일본인과 비슷하게 생긴 고려인이
일본군에 동조하지 않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1937년 18만 명의 고려인을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태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고 맙니다. 고려인을 태운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창문도 화장실도 없는 가축용 화물 열차였습니다. 한 달 넘도록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동안 추위와 굶주림으로 약 11,000명이 사망했는데요. 그렇게 지옥 열차를 타고 살아남은 고려인들은 혹독한 추위, 배고픔, 막막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보다도 더 한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애착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디아스포라라는 걸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좀 깨닫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욱재 씨의 노래 이방인을 들으니까요. 영문도 모르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그 황량한 벌판에 버려졌던 고려인들의 그런 어떤 그 슬픔, 아픔 그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다 전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러네요. 네. 음악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네.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시 수익금을 조지아에 있는 몸이 불편한 고려인 할머니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때 평소 몰랐던 고려인의 역사도 공부하면서 전시에서 사용한 고려인들의 삶을 담아낸 영상 소스로 뮤직비디오까지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앨범과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고려인이 겪은 고통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 노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얼마나 고된 삶이고 팍팍한 삶이고 견디기 힘든 삶이겠어요. 네. 그런 와중에 함께 노래하고 그리고 노동할 때 같이 노동요를 부르고 이러한 것들이 삶에 아주 큰 원동력이 되어주거든요. 그만큼 노래의 힘이 아주 굉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노래 속에 담긴 고려인의 삶과 역사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배순탁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복절을 맞이해서 고려인들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동포고 우리의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